음, 네, 이승훈 다른 방식으로 보기 두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이미지 에세이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에세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이 그림에서, 이미지에서, 혹은 이제 그 다른 대상에서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 대한 설명을 유도해내는 어떤 그런 논리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에세이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사실 이제 이 저자가 이 에세이 7개 에세이를 어떤 순서로 읽든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에세이가 그 글로 된 첫 번째 에세이는 가장 처음에 있는 게 저는, 혹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이제 그거랑 별개로 이미지로 된 에세이들이 이후에 나온 글로 된 에세이들과 연관이, 그러니까 그 직후에 나올 에세이들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번째 에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이 두 번째 에세이를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세 번째 에세이를 안 읽고 두 번째 이미지로 된 에세이부터 봤으니 이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형성해 가면서 읽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이미지가 이 배경에 있는 어떤 화려한 어떤, 혹은 이제 그러니까 그 여성들을 선망하고 그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려진 이미지들이 벽에 붙어 있는데, 그 이미지를 벽에 붙여놓고 있는 현실의 여성은, 그러니까 그 이미지 밖의 여성은 어떤 굉장히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는, 막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담겨져 있는 이미지가 에세이에 있는데, 이 첫 번째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이 저자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사회적으로 나타나지는 여성의 이미지, 아니보다 여성을 보는 방식과 이 현실의 여성들에 대한 내용의 어떤 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미지를 쭉 보면은 어떤 화려한 여성들, 어떤 혹은 이제 굉장히 이상화된 여성들을 바라보는 남성의 시선,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된 이미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어떤 여자 연예인이나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화려한 여성이 그려져 있고 그들을 바라보는 남자들이 한편에 그려져 있고, 이런 이미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고전적인 어떤 그림들과 이 현대의 어떤, 저희가 말하자면 포르노그래피라고 얘기하는 어떤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어떤 그림들의 이 구도적인 유사함, 어떤 표정이나 자세의 유사함들을 어, 보여줄 수 있는 이 사진을 보여주고, 현대의 사진을 보여주고, 조금 오래된 그림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러한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이전의 예술이라고 말하던 미술들, 특히 누드화들도 그게 사실적이든 혹은 약간 추상적이든 간에 어떤 그것을 보는 남성들의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라는 것을 저자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그림을 보고, 사실 저는 그러니까 47페이지에 있는 이제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고 저는 이 밑에 보면은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이 어떤 귀부인처럼 보이는 여성의 발을 이렇게 굉장히 헌신하고 있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어떤, 뭐랄까, 이 여성의, 가 말하자면 이제 어, 성욕에 잡혀 산다고 할까요? 그런 남자를 표현하고 싶었던 건가? 혹은 이제 이전에 이제 어떤 이런 것들, 여자 배우나 어떤 이 화려한 여성들, 이상화된 여성들의 선망을 바라보는 남성의 시선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어떤 그런 여성에 대한 이상화된 시선, 그러한 어떤 보는 방식, 그러한 생각이 담겨져 있는 광고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어떤 이상화된 보는 방식이 이전의 이미지들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성적이고 가지고 싶은 그런 이게 이미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지금 혼용이 되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인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립스틱에 대한 광고나 어떤 스타킹에 대한 광고가 이 단순히 그 제품들의 어떤 좋은 점에 대한 광고가 아니고 그것을 착용하고 있는 어떤 여성을 보는 방식을 그 광고 이미지에 담아냄으로써 이 것들을 입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가? 이 이상화된 여성의 이미지에 가까워지도록 너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스타킹이나 이 립스틱들을 바른 여성들이 얼마나 이 이상적인 여성에 가까운지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구성하고 있고, 그런 광고에 대한 구성이 이 여성들이 착용하는 어떤 패션 아이템이나 화장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음식을 바라보는 시선과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성욕과 식욕과 이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 이상화된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시선과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주장을 저자가 이 뒤의 그림들을 통해서 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8페이지, 49페이지의 그림들은 어떤 그러한 저자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이미지 배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에 그림들은 이제 거울이 나와 있는데, 이 여성이 자기 자신을 거울을 통해서 또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선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 관계를 구성한다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은 또 이제 내가 세상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를 인지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자가 이 세 번째 에세이에서 여성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상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여성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제 자신이 바라보는 어떤 이상화된 여성과 대조하면서 그것에 가까워지도록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이상화된 여성이라는 것은 이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혹은 이제 굉장히 남성의 성적인 시선이 담겨지니까 결국 말하자면 이상화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여성의 시선이 아니고 남성의 시선, 남성의 보는 방식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류의 이야기를 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쭉쭉 하면서 이제 남자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여성, 그 다음에 사진기 앞에 앉아 있는 들로 이제 두 번째 에세이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가 여성을 바라보는, 정확히 말하면 이상적인 여성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시선이 어떻고, 사회의 보는 방식이 어떻고, 그리고 그러한 보는 방식이 광고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에세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에세이에 대한 내용이 여섯 번째 에세이에 나오는 광고와도 연관이 있지만, 여섯 번째 에세이가 아니지, 일곱 번째 에세이에 나오는 광고와도 연관이 있지만, 이 세 번째 에세이에 나오는 여성의 성적인 매력에 대한 이야기와 굉장히 깊게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사실 뭔가 앞뒤에 글로 된 에세이와 그렇게까지 연관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긴 했는데, 어, 얘는 어떤 사회적인 계급이나 어떤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 쭉 나오는 이미지들은 어떤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가정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목가적인 그림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들이 우리가 이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에 이상화된 어떤, 그러니까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어떤 그런 보는 방식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이 중심에 어떤 여성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 주위에 아이들이 이렇게 쭉 있고 혹은 이제 동물들이 있고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있고 굉장히 다정한 어떤 그런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자세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자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가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미지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 혹은 반대로 이미지가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의 메인 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가 우리가 가정에 대한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생각이 이미지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한 이미지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장, 82페이지, 83페이지에 있는 그림들은 다 죽음에 관한 그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이 그림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죽는 사람들을 둘러싸서 비통해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가족이나 어떤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통해하고 있고, 이제 조금 삭막하고 이렇게 삭막하게 누워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누워 있는 각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 사람이 자고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죽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뭐랄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구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잘 잘 반영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다르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그림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쩍 마른 어떤 그러한 느낌도 받게 되고요. 해골의 이미지죠, 사실. 해골을 바라보는 방식. 그다음에 이 목만 있는 그림도 뭐랄까 모르겠어요. 이게 말로 제가 잘 표현을 못하겠는데 저도 식견이 좁아서 이거 딱 봤어요. 어쨌든 이것이 죽음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미지에 잘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음식에 대한 그림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음식에 대한 그림들이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탐스럽게 쌓여 있고, 그런 느낌도 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뒤에 죽음에 대한 그림들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림들이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고기도 그렇고 고기도 이제 어쨌든 죽어있는 동물의 느낌이 더 강하게 되고 고기란 느낌보다는 이 주위에 이제 개나 이게 늑대인가요? 늑대가 그려져 있는 그림도 뭔가 이 사냥 그러니까 저의 확대적인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냥을 통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음식에 관한 어떤 이것은 약간 탐스러운 음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음식과 죽음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저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과 다프니스와 클로에라고 되어 있는데 남성이 맞죠, 네. 어,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제 비너스와 마르스 또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신 15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그림이 그리고 있는 이 대상들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사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이 그림을 바라본다면은 어쨌든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들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어떤 그려놓은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전에 봤던 우리가 여성에 대한 시선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전에 있던 여성에 대한 그림들은 여성과 이 화면 밖에 있는 남성의 상호작용 혹은 이제 이상화된 여성을 바라보는 어떤 그림으로서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여겨지지만 다프니스와 클로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어떤 남녀 연인을 그린 그림이고 이 여성이 이제 밖에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은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이 남녀들이 다프니스와 클로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인이고
비너스와 마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들이 남매나 어떤 가족에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사실 얘네가 이 연이 없진 않아서, 이들이 아마 그, 사실 뭐 그리스 로마 신분들이 다 그렇지만, 둘이 이제 사랑을 나눈 그것도 있을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목신 같은 경우에도, 이게 목신이라고 하면은 그 밑에가 염소인 어떤 그 남자, 뭐라고 할까요? 괴물? 신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약간 굉장히 어떤 성적인 욕망으로 그려지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신화적 상징으로서. 이게 이제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그림들이지만, 근데 이 그림들의 각각을 봤을 때 굉장히 다른 구도로 그려져 있고, 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보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 있고, 혹은 동시에 이 이전의 그림들과 쭉 이어지는 방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남녀의 관계들을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림을 통한 설명이라고도 이해를 저는 했습니다. 이 뒤에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뭔가 이 그림들의 공통점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씩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죄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공통적으로 이 구도가 뭔가 이 안겨있는 여성이나, 혹은 이제 이 끌려가고 있다고 할까요? 이제 감시당하고 뭔가 인도받고 있고, 그런 여성들의 이미지라고도 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당시에 이 뭔가 길을 잃고 헤매는 여성을 남자가 구원해주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뭔가 구원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시선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저 나름의, 굉장히 이제 뭔가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 저자가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이 뒤에는 이제 초상화들이 쭉 그려져 있는데, 이 초상화라는 것이 이 보는 사람에 대해서 그린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난쟁이가 그려져 있는 그림, 혹은 이제 추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 이쁘게 그려져 있는 그림, 혹은 이제 주위에 어떤 그 사람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같이 그려져 있는 그림, 혹은 이제 뭐 지도자의 그림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고, 혹은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 이- 그런 것들이 초상화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어떤 그림으로 된 에세이라고 이 뒤에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림이 그 사회적 시선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어떤 관념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구현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러한 사회적인 보는 방식들이 그림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에세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미지 에세이는 이제 말하자면 첫 번째 글로 된 에세이에 바로 이어져서, 실제로 이제 그림들의 어떻게 그런 이미지의 시선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지가 시선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 나머지 5개의 에세이에 앞서서 보면 좋은 에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빠르게 이제 여섯 번째 나와 있는 그림으로 된 에세이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사회적 계급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여성이나,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의 여성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혹은 흑인들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혹은 이제 노예, 혹은 어린아이들도 사회적 약자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동물들도 사회적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동물 운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들에 대한 그림들을 쭉 그려 놓으면서 이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도 이제 다시 또 여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시선이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혹은 이제 이들에게 사회의 어떤 관념을, 혹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첫 번째 그림이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많은데, 아프리카와 유럽,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이 흑인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도 물론 흑인이 어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제 저희가 국가를, 특히 이제 식민지를 여성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민, 뭐 병든 미리사 이렇게 해서 이제 더 뭔가 가엾은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라보는 시선 이미지에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가엾은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들을 어떻게 대한다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가? 실제로 노예는 어떻게 봐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노예는 화면 밖에 누군가를 쳐다보고 있거나, 혹은 이제 화면 내에 있는 자신의 주인, 자신이 따르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고, 반면에 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어떤 주인들이나 이 노예의 소유주들은 노예를 쳐다보지 않고 여성은 화면 밖의 사람을 쳐다보고 있고, 이제 남성은 다른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죠. 그런 식의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단순히 아이들만 그린 거기도 하지만, 이제 이 뒤에 보면은 이 정확하게 뭔가 분간이 잘 되진 않는데, 죽음 대상, 그러니까 죽은 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옛날에는 많이 죽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외면하고 이제 자신이 할 일 하고 있는 남성들, 뭐 이런 그림들도 그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뒤에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동물이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아이를 그리고 있는 그림과 굉장히 유사한 보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자아이와 강아지를 같이 그린, 저희가 이제 서양 미술사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림 중에 하나로 뽑았던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이러한 그림들이 어,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고 있지 않든 어쨌든 이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장애인에 대한 그림들이 없는 게 조금 아쉽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이 장애 운동과,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22년도에 강독 사회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과, 그러니까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인 이유와 동물이 사회적 약자인 이유가 굉장히 이제 이 어떤 표준화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화된 인간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보낸 어떤 차별의 시선이라는 관점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유사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그린 그림과 동물을 그린 그림들이 어떤 유사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어서, 그런 그림 이미지들도 있으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을 그린 그림들도 보면은, 이제 흰 스타킹을 신은 여인,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전에 말한 성적인 여성, 생강가의 아가씨들도 이제 자고 있는 어떤 무방비한 여성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어떤 카인 부인, 나는 물의 요정 온딘, 이런 것,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물론 어떤 이 푸시케의 목욕도 사실 푸시케가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지만, 이 화면 너머의 대상을 유혹하고 있고, 어떤 이런 느낌도 받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 사실 살롱이라는 것이 사실 이 그림에서는 뭔가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어떤 구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엄밀히 말하면 여성의 유혹, 여성의 매력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행운에 빗대어져서 어떤 묘사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한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역자라고 여겨지는 여성이 실제로, 그러니까 그들의 힘은 아니지만 어떠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말미에 조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이제 아까 말한 이 세 번째, 네 번째 영상과 연관이 되는 이야기는 세 번째 영상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업 중에는 이야기를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 그림으로 된 에세이들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다른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그림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들었으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못 들은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그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회적 성적 관념이 담겨져 있는 보는 방식과 어떤 사회적 선망, 욕망, 그 열망이 담겨져 있는 어떤 동경이 담겨져 있는 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 현대의 이미지들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